자, 이번 시간에는 가우시안 믹스드 모델과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간단하게 알고리즘들이 뭘 하는지 약간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서 뭐 젠시스 이니퀄리티, MLE 뭐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익스텐션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배웠었잖아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 어떠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고 각 데이터 포인트들이 어디엔가의 클러스터, 어디엔가의 군집에 해당된다. 해당되게 하는 선정을 하는 것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알고리즘들이 뭐 K-means, DB-scan, hierarchical clustering 등 뭔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었죠. 근데 얘네들은 다 약간 하드 클러스터링, 하드라는 말은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 이 포인트는 클러스터 1에 해당돼. 클러스터 2에 해당돼라고 정확하게 바운더리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을 때, 뭐, 보라색 데이터가 있고, 파란색 데이터가 있으면, 아니, 뭐, 데이터가 보라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르지만, 얘를 완벽하게 선을 딱 나눠서, 여기 밑으로는 파란색이야, 여기 위로는 보라색이야, 라고, 각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하나의 레이블을 가지게 되는 하드 클러스터링 문제였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제네럴하게 표현하고자 소프트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처럼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이 초록색의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빨간색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그 경계선에 있어서 애매모호할 때, 그럼 이 애매모호한 것을 명확하게 얘는 초록색이야, 아니면 명확하게 빨간색이야 라고 분리를 하다 보면은 그 오차가 생길 수가 있죠. 실제로 분류가 잘 못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초록색인 애들은 초록색이라고 말하는데, 애매하게 초록색과 빨간색의 중간 지점인 애들은 얘네들이 중간 지점이라는 걸 알려준다면 그 정보가 우리에게 뭔가 나중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든 인공지능이든 그 경계선이 애매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판단하지 못해. 이 정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뭐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나 뭐 이런 것과도 결국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해당 모델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게 데이터 따라서인지, 뭐 우리가 클러스터링하는 방법론에 따라서인지에 다를 수가 있지만, 이게 확률적으로 얘는 초록색일 확률이 100%야. 얘는 초록색일 확률이 뭐 70%고 빨간색일 확률이 30%야. 이렇게 나눈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클러스터링에서 이런 좀 고난도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럼 이걸 확률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베이시안 기법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확률을 계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항상 또 이용하는 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확률을 논하기 시작하는 순간 통계적이고 확률적이 되는 건데, 그럼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왜냐? 어, 일반적으로 항상 많이 쓰는, 이게 정규분 분석, 제일 많이 쓰는 디스트리뷰션인데, 제일 많이 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영상으로 볼 수 있으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라이드를 보면, 네. 이렇게 공을 막 구잡이로 떨어뜨려가지고, 각각의 이런 기둥이 얘를 왼쪽으로 보낼지 오른쪽으로 보낼지를 결정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가는 것마다 점점 수를 세다 보면은 어디에 얘가 제일 공이 많이
담기게 되는지, 어디에 제일 적게 담기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각 이 노드는 왼쪽으로 보낼지 오른쪽으로 보낼지를 2분의 1씩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2분의 1 확률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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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처음에서는 이게 2분의 1, 2분의 1 유니폼이겠지만 이게 나중에는 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하면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게 또 2분의 1, 2분의 1이 나눠지고 보면은 8분의 1,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뭐 이렇게 나눠지고 점점 계속 확률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점점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근접해져요. 어? 모든 디스트리뷰션이든 각자의 어떠한 이게 2분의 1, 2분의 1로 나눠지는 디스트리뷰션이지만 처음에가 어떠한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이든 이게 얘네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수렴을 합니다.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그러니까 100분의 1이고 100분의 99로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쌓고 쌓고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져요. 물론 100분의 1, 100분의 99면은 이 확률 자체가 훨씬 더 2분의 1, 2분의 1보다 유니폼하진 않으니까 더 많이 쌓여야지 될 거지만 어떠한 형태의 분포든 무한으로 쌓이다 보면은 그거는 결국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한다는 그 센트럴 리미트 테오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사이언스나 여기에서는 그 뭔가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 변수들이 작게 작게가 발생을 하면서 그 작게 발생하는데 어떤 스토캐스틱한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형태가 그게 쌓이는데 쌓이다 보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돼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확률 분포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나왔을 때 1차원이라고 하면은 여기 순간순간 x에 따라서 여기가 뮤인 거고 여기에 분포가 시그마인 건데 뮤와 시그마에서 그 뮤의 시그마가 있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x 위치가 있다고 하면 그 x에서의 이 확률값은 무엇일까? 얘는 PDF인 거고 이 확률을 x에 대해서 다 접근을 하면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 펑션인 거고 probability density 펑션의 각 항은 함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겠습니다. 이 x가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라고 합시다. 2차원이든 n차원이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X축으로도 있고 Y축으로도 있어서 뭔가 입체적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 잘 그리지 못하겠지만 그럼 얘는 이 시그마도 2차원이 되는 거고 XY축으로 뮤도 2차원이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은 이 시그마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돼가지고 2x2 매트릭스가 되는 n차원의 디멘션이면은 n×n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계산하는 것은 이게 벡터, 매트릭스, 벡터, n by n의 x와 뮤도 여기 n by 1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각자 순간에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차원이면 n개를 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x를 하면은 1이 되겠죠. 그 가형계 모든 대부분의 상태 변수들은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뭐, 다연계 꽃, 아이리스, 붓꽃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뭐, 붓꽃을, 종류를 결정하는 얘네들의 종류, 아이리스, 벌시컬, 세투사, 뭐, 벌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을 때, 얘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세팔과 페탈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꽃에서 뭐 큰 것과 작은 것 같은데, 세팔의 랭스와 위드, 페탈의 랭스와 위드,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각자의 이런 세팔 랭스를 만들어내주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뭔가 유전자가 첫 번째로 제네틱스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유전자를 이 랭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굉장히 여러 개일 거잖아요. 단순히 한 유전자가 결정을 하진 않을 것 같고, 하나의 유전자로 뭐 결정을 한다더라도, 제가 이 생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유전자가 하나더라도 이 유전자 하나로 인해서 정확하게 세팔 랭스와 세팔 미스가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순간에 뭐 영양 성분, 얘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시간에 따라서 뭔가 이게 계속이 늦어질 거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얘가 어떻게 영양을 먹고 물을 먹었는지, 그리고 그게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되었는지, 주변에는 얼마만큼의 이런 꽃들이 있는지 되게 아주 많은 변수들이 누적이 돼서 이세팔 랭스와 세팔 위드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누적이 되고 그 누적이 되면서 결정이 되는 게 결국 다 스토캐스틱한 확률적인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그 디스트리뷰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센트럴 리미트 테오렘에 의해서 결국 가우시안으로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실제 데이터, 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우시안이 되겠지만 세탈 랭스나 세탈 랭스 뭐 이런 데이터를 직접 가져와 봤을 때 이 데이터셋에서 약간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가우시안은 아닐 수 있지만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더 가우시안으로 근접하게 데이터 분포가 나타나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우시안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엘리멘트들은 가우시안이겠지만 얘네들이 합쳐지다 보면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합쳐진 형태로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람이라고 합시다. 사람의 휴먼 헤이트라고 하면 휴먼 헤이트도 뭐 평균키를 기준으로 이렇게 뭔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지겠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유전이든 영양 상태든 뭐 잠을 얼마나 잤냐든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사람의 키를 결정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뭔가 만들어질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묶어서 데이터를 구동하면. 근데 그게 사람을 굳이 정확하게 가우시안은 안 될 거고 이걸 휴먼에는 이게 맨과 우먼이 있으니까 완벽한 가우시안이 아니라 얘를 자세히 보면 맨에 대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우먼에 대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의 민값이 다르니 그럼 얘네들을 통계를 내보면 합친 확률 분포를 내타면은 이 두 개가 합쳐진 상태니까 이렇게 뭔가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지겠죠. 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이 두 분포가 합쳐졌다고 하면 점점 올라가다가 이 마지막에 더 커져서 뭐 이런 식으로 들려나요? 여기에 서메이션이 여기에 서메이션이 더 이렇게 보면 이 정도가 나오고 뭔가 뭐 이게 합쳐져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극단적인 경우로 봅시다. 기반에 살고 있는 생물의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하면은 홈 크리에이터
디스트리뷰션. 집안에 사람만 살 수도 있지만 강아지도 살 수가 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강아지나 고양이는 여기가 타입이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사람보다 작을 테니까 이러한 형태의 높이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얘네들은 합치면 이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만들 수 있고 이러한 문제와 같이 뭔가 하나의 엘리멘트를 결정하는 것은 가우시안이지만 그 가우시안이 여러 엘리멘트가 합쳐져서 가우시안이 여러 개가 봉우리가 생긴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 가우시안 믹스트 모델입니다. 이 믹스트 모델은 가우시안에서 두 분포가 있었을 때 두 분포를 곱하면 가우시안 곱하기 가우시안을 하면은 사실 또 다른 가우시안이 만들어지는데 확률론적으로는 근데 얘는 가우시안 더하기 가우시안이라서 그냥 단순하게 더한 거라서 여기에서의 가우시안 여기에서 가우시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난 더한 형태의 모델을 믹스처 모델이라고 봅니다. 믹스처 모델은 결국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PDF를 웨이티드 썸한 거예요. 웨이티드 썸 했었을 때, PDF를 웨이티드 썸 했을 때, 얘도 결국 PDF 확률 분포의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확률 분포를 1로 만들려면, 웨이트들의 합이 2이 돼야 돼. 어떠한 PDF가 있고,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있고, 이 F0x를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무한까지 나누기 1인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F1x를 그거는 1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오메가 파이 제로를 곱했다고 하면은 여기 파이 제로를 곱하면 결국 얘가 파이 제로가 됩니다. 파이 1을 제하면은 파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 제로와 얘네들 결국 각 웨이트들을 했으면은 각 웨이트를 한 파이 제로, 파이 1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px 이 전체를 다 적분했을 때가 1이 돼야 되니까 파이 제로부터 파이 이게 k까지가 있으면 k까지 더하면 이렇게 돼야지. 프로버빌리티 부스트 모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에서도 당연히 2차원이든 n차원이든 확장이 돼가지고 믹스처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여러 분포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여러 분포들이 합쳐진 상태가 결국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observation. 그럼 우리의 목표는 어떠한 분포가 이런 믹스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믹스처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고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이 결과물이에요. 이 데이터만 보고 이 데이터가 아마 이렇게 세 개의 믹스처 이 세 개의 PDF의 합으로 만들어졌을 거야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목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1차원, 2차원, N차원에서도 우리가 결국 얻게 되는, 파악하게 될 수 있는,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이런 거고, 여기서도 이게 멀티베리트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건데, 이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서 어떻게 얘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메이저한 디스트리뷰션으로 얘네들의 합으로 나타나지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가우시안이라고 했으니까 그 각자의 PDF는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는 거고, 그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듣는데, 그럼 이걸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데이터를 모델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large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그럼 얘네들은 데이터 포인트 x1, x2부터 xn까지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이에요. 이 데이터셋이 결국 얻게 된 것은 이 데이터셋인 거고, 얻게 된 데이터셋으로부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각자의 하나하나의 싱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찾고 싶은 건데, 이 싱글 가우스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에서의 파라미터는 가우시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뮤와 시그마, 이게 1차원이면 뮤와 시그마 해가지고 1차원 가우시안이겠지만, 제너럴하게는 n차원 가우시안이라서 뮤와 시그마 매트릭스, 공분사 매트릭스로 가우시안, 멀티베리엇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또 이 믹스처 모델에는 파이 제로, 파이1 같은 웨이트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다시 써서 이 웨이트를 오메가라고 써가지고 이 오메가도 찾아야 됩니다. 각 디스트리뷰션이 어떠한 오메가로 합이 돼야 될지. 이 오메가가 꼭 필요하죠. 왜냐면 오메가 i를 다 합쳐서 이 일이 만들어져야 전체 디스트리뷰션의 PDF가 성립이 되니까. 그럼 각자의 하나 가우시안들이 결국 클러스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데이터는 이 가우시안 하나야. 그게 이 가우시안에서 나온 거, 이 가우시안에 포함돼. 라는 게 그게 클러스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 가우시안 하나하나가 클러스터 민, 클러스터 코베리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 데이터셋을 설명할 수 있는 세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는 방법은, 그럼 어떤 우리가 세타를 알고 있었을 때, 이 세타로부터 x를 설명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화하자. 이게 뭐 저번 시간에도 이제까지 머신러닝 수업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베이시안을 리콜하면은 뭐 결국 이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가정을 검증을 하고 싶었잖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정의 제일 맞을 확률을 높이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 결국 베이시안에서 보다 보면은 그 가정에 대한 확률이 있는 거고, 그 가정에서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확률과 결국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리프에서 데이터를 맥시마이즈 하는, 이게 어떠한 세타, 우리가 어쌔션이 있으면 그 어쌔션이 얼마만큼 X를 잘 설명하냐를 맥시마이즈 하면은 결국 그게 데이터로부터 빌리프를, 파라미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와 뭐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타가, 이 파라미터가 X를 얼마만큼 잘 설명할 수 있냐, 그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결국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의 확률, 세타가 xi를 설명할 수 있는 얼마만큼 얘가 세타가 xi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률을 다 곱한 게 전체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률 전체는 믹스처 모델인 거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인 거고,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PDF를 기반으로 데이터 확률을 표현하고 있어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뭐 x가 1차원이라고 했었을 때 x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멀티베리어트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어가지고 이 크기, 높이가 웨이트로 결국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얘가 뮤고 여기서 도가 시그마면 얘의 높이가 이 높이를 결정해주는 가 웨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전체가 다 합해져 있는 게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딱 얻었다 라고 하면 이 데이터에 해당되는 웨이트가 여기인 거잖아요. 이 웨이트, 이 세타가
이 가우시안 믹스 모델을 설명하는 거고, 이 가우시안 믹스 모델에서 이 어떤 데이터 포인트의 확률인 것은, 그럼 얘는 여기, 여기 분포, 하나 가우시안에서의 노멀 분포에서의 이 확률, 이 데이터를, 이 노멀 분포에서의 이 데이터를 포함 확률에다가 웨이트를 더한 거에 이 가우시안, 두 번째 가우시안에서의 이 데이터를 설명할 확률 곱하기 이 가우시안 분포의 웨이트를 더한 거 더하기 세 번째 가우시안에서의 이 데이터를 설명할 확률 곱하기 여기에 웨이트.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기반으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설명하는 확률인 거죠. 이 데이터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냥 제너럴하게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떠한 분포더라도 어, 굉장히 마, 특이한 분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특이한 분포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로 결과론적으로는 항상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모델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뭐 극단적으로 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막 이렇게 흐직이고 막 스파이크가 있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가우시안이 아주 많게 아주 많게 막 가우시안도 있고 하다 보면은 가우시안이 결국 무한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주 시그마가 적은 가우시안에 뭔가 웨이트가 있으면은 이런 스파이크처럼 하나의 데이터만을 설명하는 점 포인트가 될 거잖아요. 이 점 포인트가 결국 무한계가 합쳐진다고 하면은 모든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이렇게 점 포인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무한계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은 어떠한 형태의 PDF도 표현할 수 있다. 뭐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웬만한 PDF들은 이런 가우시안이 충분히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Universal Approximator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단 PDF든 그래서 GM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M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은, 그럼 얘네들은 각 가우시안 모델, 내 뮤와 시그마가 있는 모델에서 X를 설명하는 확률. 이 확률은 우리가 PDF를 구할 수가 있죠. 이 PDF 자체가 PDF라는 게 뮤와 시그마에서 각 X가 나타나는 확률, 이 density 펑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결정이 되고 나서 거기에 웨이트를 곱해주고 걔네들을 다 더해주는 게 전체적인 probability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 쉽게 계산하기 위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데려오는데요. 얘는 잠재 변수라고 불리는 애. zi라는 잠재 변수, 보통 x를 우리가 스테이트로 쓰니까, 여기서는 z를 통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많이 쓰고는 하는데, 이 zi가 말하는 것은 어떠한 가우시안 클러스터가 포함이 되는지, 이 xi가 가우시안 클러스터, zi가 말하는 것은 결국 가우시안 클러스터입니다.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세 개가 있는 가우시안이 합쳐져 있는 GMM 모델이라고 했었을 때, 얘 클러스터 넘버 1, 얘 클러스터 넘버 2, 얘 클러스터 넘버 3인 거잖아요. 얘를 Z로 설정을 해가지고, Z가 1이냐, Z가 2냐, Z가 3이냐, 라고 넘버링을 해주는
그럼 전체 데이터셋에서 이 Z가 1일 확률이라는 게 프라이어인 거예요. 우리가 전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전체 Z가 뭐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었을 때 얘는 웨이트가 작고 얘는 웨이트가 커서 더 큰 형태의 분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더 큰 분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확률, 이 Z가 1일 확률, Z가 실제로 더 크겠죠. 뭐 여기서는 얘가 0.5, 0.3, 뭐 0.2, 뭐 이런 식으로 이 전체 프로버비티 분포에서 이 클러스터 1이 차지할 확률이 더 크다. 이거 뭐 0.5라는 게 PZ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디스트리뷰션이 해당 클러스에 포함될 확률이 파이어라고 하고요. 선택이 되면, Z는 1이라는 게 우리가 선택이 되면, 1에서부터 선택이 된 이 가우시안으로부터 어떤 X 데이터를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결정된 가우시안, 하나의 가우시안으로 설정을 하는 확률이니까,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단순히. 그럼 전체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설명하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우시안에다가 웨이티드를 한 건데, 그럼 이 Z가 결정이 된 상황에서 XI 데이터를 설명하는 게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그럼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옆에 붙어 있는 이게 웨이트다. 이게 그냥 똑같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웨이트라는 게 어떠한 분포 자체를 설명해주는 분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걔네들이 클러스터의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레이턴트 베리어블 Z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MLE를 조금 더 전개를 해내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파라미터 셋이 전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MLE 문제를 풀고 있고요. 그럼 전체 데이터셋은 각 데이터셋의 확률을 다 곱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다 곱한 거니까 여기에서 결국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로그를 씌워주면, 이 곱한 것에다가 로그를 세워주면은 더한 것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왜 로그를 씌워주냐? 어떤 fx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로그가 일정하게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fx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로그의 fx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같습니다. fx가 뭐 이런 함수인 거고, 뭐 물은 함수지만 여기에다가 로그 함수를 해주면, 그러니까 항공곱을 해주면, 로그는 어차피 일정하게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맥시마이즈 된 것은 로그를 하고 나서도 맥시마이즈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스케일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로그를 해서도 맥시마이즈인 거고, 이 로그를 했었을 때의 장점은 이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꾸어낼 수가 있다. 그럼 더하기로 바꿔낸 것은 로그라이크 펑션을 이 로스 펑션으로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각 프로버빌리티의 로그를 다 더한 거. 이 우리가 로스 펑션이라고 하면은 이 로스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세타를 찾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각 프로버빌리티는 가우시안의 웨이트들이 더한 DMM에 기반한 프로버빌리티가 되는 거고,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최종적으로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세타를 찾자. 이거는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반의 머신러닝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단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 어떠한 데이터 포인트가 딱 있었을 때,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라이클리후드잖아요.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얘는 어떠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여기에서 뭐, 데이터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스파이크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확률적으로는 어떻게든 다 가능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작아지는, 시그마가 0으로 가는 형태의 아주 높은, 아주 높은 형태의 스파이크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럼 스파이크 되니까 얘는 시그마가 0으로 가서 딱 그 한 점밖에 설명이 안 될 텐데, 그 정확하게 한 점에 이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이 스파이크는 굉장히 높아지니까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의 프로버빌티 덴시티 펑션이니까 결국 PDF는 마이너스 1에서 무한까지 접근하면 1이 돼야 되는데 이 PDF가 시그마가 0으로 가면은 여기에 스파이크는 무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시그마가 0으로 갔었을 때 시그마가 0으로 갔었을 때 이 뮤와 시그마가 주어진 가우시안에서 XI 데이터가 하나가 설명이 되면 얘의 확률이 무한으로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인데 무한을 하나 더 해버리면 무한이 되니까 뭐 최적화가 돼버린 거죠. 이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확률 설명이지만 말도 안 되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지만 실제 여기 로스 펑션은 최적화 함수는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싱귤러리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솔루션이 K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데 얘네들이 퍼뮤테이션에 따라서 인베리언트합니다. 즉 데이터가 이렇게 뭔가 두 개가 있다고 했었을 때 얘를 우리가 첫 번째는 클러스터 1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반대로 얘가 첫 번째 가우시안이고 얘가 두 번째 가우시안으로 똑같이 만들어도 또 똑같은 솔루션이에요. 똑같은 솔루션인데 여기 웨이트의 Z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만 달라지는 거지. 퍼뮤테이션으로 기반으로 순서만 달라지는 거지. 똑같이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파라미터의 셋들은 달라지지만 오메가나 뮤나 시그마의 파라미터 셋들은 달라지지만 같은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K 팩토리얼 개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솔루션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최적화하게 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는 하나만의 솔루션을 가지고 아닌 넌 컨벡스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넌 컨벡스하기 때문에 당연히 최적화하는 게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최적화하기 어려우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얘네들을 단순히 최적화를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제약 조건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결국 WJ, 뮤J, 시그마 J의 세타 파라미터이잖아요. 얘네들을 다 합친 게 우리가 세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세타 파라미터에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얘가 확률이니까 WJ를 다 합한 게 이겨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코베리아트 벤치익스는 포지티브 디프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찾아야 된다. 이 최적화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 저, 맥시마이제이션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최적화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 에메릭 펑션을 가져와서 얘를 맥시멀한 세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케이니스랑 살짝 연관이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클러스터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클러스터 1에 해당될지 클러스터 2에 해당될지 뭔가 그걸 결정을 하고, 클러스터에 대한 확률을 결정을 하고, 클러스터가 결정이 되면은, 얘는 클러스터가 결정이 된 상황에서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거라고 하면은, 클러스터가 결정이 된 상황에서의 이 확률은 단순히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얘가 쉬워지죠. 클러스터가 결정이 됐으면 얘는 이미 어차피 그냥 알고 있는 값인 거고, 그럼 이 가우시안만 최적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가우시안의 최적화는 그냥 이 가우시안들의 썸, 로그의 썸들만 최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각 클러스터의 이 웨이트는 결과론적으로 수렴을 하는 게 전체 데이터 중에 해당 클러스터에 몇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지로 수렴이 하게 될 거고요. 아까 이 여러 개의 믹스처 가우시안이 있을 때 얘는 데이터가 많아. 그래서 얘는 0.5, 0.3, 0.2 뭐 이런 식으로 간 것처럼 여기서 지금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 분포가 많으면 얘가 0.5 전체 데이터 중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수를 기준으로 클러스터의 웨이트가 결정이 되고 클러스터가 분포 결정이 돼서 얘네들이 우리가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다 여기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라는 게 알려진 상황에서는 얘 가우시안 피팅 여기가 뮤가 이렇게 돼 있고 시그마가 이만큼 분포로 나타나서 시그마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은 쉽게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반대로 그 이전에서는 어떠한 각자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클러스터에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이 초록색 데이터들은 이 클러스터에 돼 있을 거야를 알았던 거고, 알고 나서는 얘의 민과 시그마와 오메가, 그 파라미터들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아니라 이번엔 그럼 어떤 데이터가 어디 클러스터에 들어갈까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미 클러스터를 가정을 해요. 클러스터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초록색이 하나가 있고,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세 개의 클러스터 디스트리뷰션이 이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딱 주어진다면, 그 해당 데이터가 어디 클러스터에 들어갈까, 어디 클러스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를 결정하는 문제, 클러스터 어사이먼트 문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가우시안이니까 클러스터 1이 결정이 돼 있으면 이 가우시안에서 얘 클러스터가 얼마나 먼지에 따라서 PDF를 결국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얘도 이렇게 가우시안. 두 번째 클러스터도 가우시안이지만 이 가우시안은 결국 컨티뉴어스하게 쭉 가니까 여기 확률이 더 낮긴 하겠지만 어쨌든 얘 확률이 결정이 되는 거죠. 각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U 시그마가 정해진 상황에서 데이터 포인트를 설명하는 확률, 이 라이클리후드를 표현할 수가 있고 이 각 해당 확률을 각 클러스터마다 계산이 됩니다.
각 전체 세타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게 그 클러스터 어딘가에 해당될 확률은 그럼 전체 데이터의 확률에서 이 데이터 클러스터가 정해진 상황에서의 이 확률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은 어떤 클러스터가 이 데이터를 가져갈 거냐. 그럼 이 확률은 뭐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 클러스터에 제일 가까우니까 일일 확률이 아마 더 높을 거고, 일일 확률이 뭐, 1일 확률은 뭐 0.7, 2일 확률은 0.2, 3일 확률은 0.1, 뭐 이런 식으로 구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반복적으로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게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xpectation, 이 스텝에서는 그 posterior probability over,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이 주어졌다고 했었을 때, 그 모델에서 얼마만큼 이 데이터 포인트가 잘 설명이 가능한가. 방금의 이 과정에 모델이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각 클러스터에서 얼마만큼 부합이 되는 확률인가. 가 이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M 스텝은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정말로 그 각 클러스터가 결정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각 클러스터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어떠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럼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를 직접 바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means랑 굉장히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요. K-means에서도 어떠한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 그 데이터 포인트를 먼저 클러스터에 배정을 했었고, 어사인먼트를 하고 나서 클러스터에 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죠. 어떠한 우리가 중심점을 가졌고, 그럼 중심점에서 각 데이터들이 이 중심점에 가까운지 뭔지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클러스터에 배정을 하였고, 그럼 그 클러스터가 배정이 되면 이 각자의 배정된 클러스터에 배정된 파란색의 포인트들의 중간 값으로 다시 얘를 옮겼습니다. 클러스터의 센터를 옮기고, 그럼 클러스터의 센터를 얘가 결국 다시 이렇게 옮겨진 상황에서 다시 거기에서 얘에 가까운지 얘에 가까운지를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리피팅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게 케이민스 알고리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조금 더 소프트하게 확률론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클러스터 1과 2를 설명하는 확률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확률 모델을 기반으로 각 데이터들이 이 클러스터에 가까운지 이 클러스터에 가까운지의 확률이 둘 다가 계산이 되고 얘네들의 확률에 따라서 얘네들의 전체 확률이 믹스처가 돼요. 얘는 파란 확률이 뭐 0.8, 빨간 확률이 0.1. 가운데일 때는 뭐 둘 다 0.5, 0.5 이런 식으로 확률이 계산이 중간으로 나눠지죠. 그럼 중간으로 나눠진 확률에 대해서 그럼 확률 값까지 계산해가지고 확률의 웨이트를 줘서 얘는 파란색일 확률이 0.2인 거고 얘는 파란색 확률이 뭐 0.9이면은 0.9인의 데이터들이 더 소중하게 다루면서 데이터 0.9에 맞춰서 얘를 웨이트 된 형태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피팅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제네레이트 했을까 맞춰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들이 바뀌어요. 그게 M스텝.
M 스텝을 하고, 그럼 다시 파란색과 빨간색의 디스트리뷰션이 새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각자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디스트리뷰션에 얼마만큼 부합하는지 이 스텝을 통해서 또 평가를 하고 여기는 단순히 K-means에서는 단순히 클로지스트대로 데이터를 하드하게 어사인한 클러스터에서 센서를 그냥 평균으로 움직이는 거였다면 얘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각 데이터들을 소프트하게 어사인된 결과를 기반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라는 과정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죠. 다음과 같이 어떠한 우리가 이미 그냥 이니셜라이즈해서 이렇게 파라미터 뮤, 시그마, 옴, 오메가, W의 웨이트를 각자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맞춰서 각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 가우시안이 얘를 더 잘 설명할지, 이 가우시안 분포가 얘를 더 잘 설명할지, 그리고 걔네들의 확률 분포 비율이 어느 정도인 건지를 상대적으로 따져가지고 확률이 나타나죠. 나타나진 확률에 따라서 그럼 얘는 파란색을 위주로 피팅을 하는 건데 이 파란색도 결국 웨이트들에 맞춰서 파란색과 빨간색의 모호한 중간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웨이트를 낮춰가지고 피팅을 하고 빨간색도 피팅을 하고. 그럼 피팅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여기에 맞춰서 파란색과 빨간색의 웨이트들을 설명하는 것을 평가를 하겠죠. 각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 디스트리뷰션에 이 디스트리뷰션에 더 가까운지를 설명을 합니다. 상대적인 평가로.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수렴을 하면서 클러스터가 뭔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드하게 확률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소프트하게 확률이 나눠지면서 또 데이터들을 클러스터로 나누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뮤, 시그마, W가 결정이 된다. 이 과정을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EM으로 최적화하는 경우에는 K-means에서는 클러스터 쉐이프가 그냥 단순하게 뭔가 어, 원이 아니라 일정하게 이렇게 선으로 나눠지는 형태의 분포가 되죠. K-means에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었을 때 얘를 선으로 자를 수가 없으니까 최적화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최적화가 된다. 했는데 K-means는 선을 기반으로 최적화를 해야 되니까 DMM의 경우에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각 디스트리뷰션을 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가우시안이더라도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가우시안이 무한계가 있으면은 모든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엘리멘트들은 우리가 그냥 가우시안이라고 일반적으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뭐 적정한 분포들이 얘네들이 가우시안이면 걔네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K-means를 확률론적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K-means와 마찬가지로 EM도 뭔가 한 스텝 한 스텝을 나눠서 최적화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최적화된 문제에서 결국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는 커스트 펑션은 이거예요. 각 파라미터가 데이터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거기에다가 각 분포가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더한 거.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로그가 앞으로 나와야 되죠? 다 더한 것을 최적화하는 건데, 이 최적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률의 합도 1이고, 이 시그마가 파지티브 데피니트 하니까, 넌 컨벡스한 옵티마이션인 거고, 이 넌 컨벡스한 옵티마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가지고, 최적화를 진행을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뭔가 글로벌하게, 당연히 넌 컨텍스니까 글로벌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로컬 옵티멈에 빠지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니셜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페이미스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얘를 보완한 게 페이미스 플러스 플러스였던 것 같고요. KMS와 또 마찬가지로 이게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눠질 거냐를 사전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옵티멀한 클러스터 넘버가 몇 개일까? 저번에는 실루엣 메소드나 막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클러스터 개수를 설정하는 알고리즘들을 봤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여기서는 뭔가 그 확률적인 것을 조금 더 코스트를 잘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금 더 복잡한 뭐 수학적, 확률적, 통계적 기법들을 이용하는데 MDL, AIC, BIC 뭐 이런 크리테리아를 이용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K-민스는 결국 확장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K-민스와 마찬가지로 뭔가 데이터를 분포를 어사인하고 리피팅하고 어사인하고 리피팅하고 이런 비슷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어사인이 할드하게 어사인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클러스터에 들어가 이 클러스터에 들어가 클러스터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론적으로 결정이 된다. 아, 이 데이터는 얘의 확률 분포로 봤었을 때 이만큼의 비중이 있고 얘의 확률 분포에서는 이만큼의 비중이 있고 확률론 쪽으로 이게 분포가 들어가고 이 확률론 쪽으로 들어가 있는 웨이트를 기반으로 배정된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어사인하고 확률적으로 어사인하고 확률 어사인된 것을 다시 웨이티드를 바꾸고 여기서는 뮤 시그마 오메가가 웨이트가 픽스 여기서는 뮤 시그마 웨이트를 바꿔주기 이 두 가지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함으로써 최적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EM 알고리즘까지 GMM을 기반으로 EM 알고리즘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제너럴하게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어쨌든 훑었었던 것은 EM 최적화를 기반으로 GMM을 통해서 클러스터링 문제를 다루었었는데 이게 클러스터링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의 최적화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GMM은 하나의 약간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너럴하게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을 사용하는 최적화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비슷한 방식의 최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이 뭐냐? 우리는 그 전에 사용했었던 레이턴트 베리어블 Z는 이 Z 자체가 무엇인지, Z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이 데이터, 전체 데이터가 있었을 때 해당 데이터가 클러스터 1에 속한다, 클러스터 2에 속한다, 이런 것들을 설정하였고, 그럼 이 클러스터의 확률, 그리고 클러스터에서의 데이터가 될 확률을 계산해줘가지고, 전체적으로 GMM의 코스트 펑션을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제너럴하게 이 클러스터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랜덤 베리어블이 x와 z가 있고 x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베리어블, z는 그 데이터에서 숨겨져 있지만 숨겨져 있어서 관측할 수 없는 베리어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z와 동시에 세타를 기반으로 x와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z를 동시에 우리는 알아내려고 해요. 모델을 기반으로. 그럼 그 전체 데이터의 확률을 Z를 기반으로 나눠서 Z가 여기 지금 클러스터에서 어떤 거에 맞춰서 학습이 된 것처럼 전체 데이터의 확률은 Z에 관한 확률, 조인트 확률, 네, 모든 Z에 관해서 합해서 확률이 나타내준다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레이턴트 베리어블 사용하는 이 모델은 확률적인 모델인데 특정한 베리어블이 절대로 관측되지 않은 우리는 모르는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야만 하는 형태의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UMM은 우리가 클러스터를 모르는 Z가 어떤 클러스터를 의미했어서 클러스터를 모르는 형태의 특성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했었던 러닝 프로블럼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가 데이터를 제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 게 이제까지 했었던 거라면 우리가 Z를 알고자 했었을 때 그럼 Z가 무엇일까? 파라미터가 주어져 있고 거기에서 X 데이터가 표현했을 때 이 데이터는 어떤 Z에 포함되어 있냐? 클러스터라고 하면 어떤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냐? 이 Z가 무엇인가? 뭐 추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러닝은 예측해서 정답이 있을 수 있지만 인퍼런스는 추론에서 완벽하게 정답이 없는 히든 옵저버블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 Z나 X나 이제까지 계속 DMM에서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한다고 했었지만 이게 제 모델이 더 일반화가 돼서 얘네들은 가우시안이라고 꼭 단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우시안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어떤 함수, 프로버빌리티 함수라고 볼 수가 있고, 일반적인 프로버빌리티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을 똑같이 코스트 펑션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코스트 펑션은 세타가 x를 잘 설명하는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 이거는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전체의 곱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곱이 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로그의 프로버빌리티의 전체의 곱이니까 이게 로그가 빠져나와서 데이터 얘가 어 잠시만요. 우리가 로그 펑션을 계산했었을 때 전체 합이 전체의 곱에다가 로그가 된 것을 곱에서 로그가 된 것을 로그를 하고 난 것의 합으로 나타낸 게 이게 변환되는 함수였는데 마찬가지로 음, 전체의 곱이 로그가 된 것을 제가 여기서 잠깐 헷갈렸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세타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셋을 합치는 거였잖아요.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이게 가우시안이라고 했었을 때 얘를 그럼 결국 i, xi, 모든 i에 대해서
pxi 세타의 곱을 합치는 게 이게 그걸 빠져나오면은 서메이션의 로그 p xi 세타를 하기 위해서 이 로그라이크 리후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가우시안이라고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니까 그럼 세타로부터 xi 각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확률을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든 뭐 프로버빌리티가 정의가 되면 디스트리뷰션이 정의가 되면 계산할 수 있는 함수인데 그 z라는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하려고 해요. z라는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확률 px를 계산하는 것은 모든 z에 대해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프로버빌리티를 더해주면은 결국 x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세타를 기반으로 x를 설명하는 확률 p의 세타 기분 x는 모든 z에 대해서 세타 기분 제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x 그 확률이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의 식에 마찬가지라서 여기서는 로그가 똑같이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세타를 기반으로 전체 데이터 x와 z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여기에다가 이 z에 대한 확률을 qz라고 하면은 여기 qz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도 같은 값이 됩니다. 얘네들이 어차피 사라지니까. 그럼 z가 어떠한 형태의 디스크리트한 뭐 레이블처럼 클러스터링처럼 Z는 1일 때 클러스터 1, Z는 1일 때 클러스터 2, 뭐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한 레이턴스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포인트 매스 펑션, 프로버빌리티 매스 펑션 각 디스크리트한 상 Z를 다 더하는 것은 당연히 1이 되고 뭐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꼭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이 될 필요는 없고요. 얘도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되더라도 상관없고 그럼 그때는 PMF가 아니라 PGF고 일분포가 나타나지면 됩니다. 그럼 이 maximize marginal log likelihoo드가 Z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써주는데 QZ, QZ가 그냥 똑같이 곱해진 상황에서 이 함수는 항상 이 함수보다 작다, 이 함수보다 아니 크다, 이상이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합에 이 함수에 로그가 붙인 게 로그가 안으로 들어가고 QZ가 이렇게 들어가고 시그마 그러니까 이게 QZ가 들어가면서 사실 이게 지워져서 의미가 없는 건데 이 값이 뭔가 쓸 수 있는 다른 형태의 함수로 만들어지는 걸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저 식이 나오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컨벡스라는 개념을 익혔어요. 컨벡스 셋이라는 것은 어떠한 데이트 포인트가 컨벡스 셋에 있다고 어떠한 그 셋에 있다고 했었을 때 그 셋에서의 x, y 데이터 포인트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서 알파에 따라서 뭐 알파가 0.5면 x와 y의 중간값, 알파가 0.2면 x를 조금 더 했고 y를 많이 더했으니까 y에 더 급하게 알파가 0., 알파가 0, 알파가 뭐 0.8. 뭐 이런 식으로 x와 y의 중간값이 이 형태 알파 x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y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그 셋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셋이 컴팩트 셋입니다. 어떤 셋에서 두 포인트를 잡더라도 그 중간값 모든 값들이 다 이 셋에 있다. 라고 하면 컴팩트인 거고 어떤 데이터 포인트 x, y 두 개를 잡았는데 그 데이터 포인트의 중간값들 중에 어떤 값이라도 하나의 값이 그 셋에서 밖에 나와 있다. 라고 하면 이제 넌 컴팩트한 뜻입니다. 컴팩트는 셋 자체는 제 뭉뚱그린 볼록, 이게 오목한 형태의 무언가가 있으면, 이렇게 오목한 형태가 무언가 있으면 당연히 콘텍스트 안 되고요. 모든
바운더리가 볼록한 형태로 이 셋이 만들어져야 컴팩트 셋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 여기에서 컴팩트 셋이 컴팩트 펑션으로 이어지는 것도 저번 최적화 시간에서 뭔가 배웠었던 것 같은데, 이 어떤 펑션이 있었을 때 이 펑션의 위의 공간이 컨벡스 셋이면은 컨벡스 펑션이 됩니다. 비슷하게 어떠한 두 점, x와 y가 있고, x와 y에서의 중간 지점, x와 y에서의 선형 중간 지점의 함수, x와 y를 뭔가 알파를 0.5씩으로 하면은 여기 반 거리가 나와서 이게 중간계 함수인 거잖아요. 그리고 함수값의 중간. 함수값 자체를 리니어하게 그어가지고 함수값의 중간을 따졌을 때 함수값의 중간이 항상 xy의 중간의 함수를 한 것보다 크다라는 게 컨벡스 셋인 컨벡스 펑션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어요. 컨벡스 펑션에서는 두 데이터의 중간값의 함수를 한 게 함수값을 하고 나서 중간값을 만든 것보다 항상 작다. 같거나 이하다. 이 상황이면은 우리가 컨벡스 펑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컨벡시티 펑션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컨벡스한 조건을 어떤 함수가 일반적으로 컨벡스하냐? 기울기에서 두 번 미분한 게 항상 0 이상이면은 이게 컨벡스합니다. 컨벡스의 반대의 개념이 컨케이브, 오막함이고, 오목함은 컨벡스의 마이너스 함수가 컨벡스면은 컨케이브 하다고 해요. 로그 x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가 컨벡스인 거고, 그거의 반대 마이너스 함수가 컨케이브인 건데,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점점 이 기울기가 계속 줄어드는 형태의 함수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중간값을, x와 y의 중간값을 그렸을 때, xy의 중간값보다 xy의 중간값의 함수, 이 함수의 중간값보다 중간값의 함수가 항상 더 큽니다. 중간값의 함수보다 함수의 중간값이 항상 더 큰 콘케이브, 로그 형태는 콘케이브한 함수이다. 그럼 이 중간값을 조금 더 제네럴하게 두 데이터 포인트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익스펙테이션, 여러 베리어블이 있으면 거기에서의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로 확장을 한 개념이, 평균으로 확장하는 개념이 젠센스 이니퀄리티인데, 컨벡스 펑션에서는 이 두 개의 중간값이 아니라 n개의 중간값, n개의 평균값, 함수의 평균값이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함수의 평균값이 평균값의 함수보다 항상 크다. 이게 두 개 데이터에서의 평균값이잖아요. 평균값의 함수보다 함수의 평균값이 항상 크다. 평균값의 함수보다 함수의 평균값이 항상 크다라는 게 댄스식의 그 컴플렉스 펑션에서는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고 콘케이브 펑션에서는 반대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고 로그 함수에 대해서 로그 함수는 컨케이브한 함수이니까 로그의 어떤 데이터 셋의 익스펙테이션이 로그의 익스펙테이션의 데이터 셋보다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게 콘케이브의 성질에 의해서 댄소스 유니퀄리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식을 보면 어떤 이 함수, 이게 probability mass 펑션이잖아요. probability mass 펑션은 expectation을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더한 거니까. 어떤 함수에 대해서 expectation에 로우가 붙은 거고, 이건 expectation이고, 어떤 함수에 대해서 로우가 붙은 겁니다. 자세히 보면, 아까 썼던 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 expectation, 각자의 각 Z를 기준으로 Z probability를 곱해주면서 다 더한 거니까, Z를 기준으로 expectation 한 거에 함수, 로그 펑션은, 로그는 컨케이브니까, 이 젠시스 이니퀄리티에서 이게 expectation, 각 Z를 기준으로 expectation을 다 써내준 거가 펑션의 어떤 데이터 X값, 에다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고, 그럼 이 식으로 성립이 되는데, 우리는 이게 결국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원래 우리의 목표였었잖아요. 네,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얘보다 작은 값, 얘를 맥시마이즈 합니다.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또 다른 말로 에비던스라 부르고, 이 에비던스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항상 이 함수보다 크게 되니까, 이상값이 되니까, 이거보다 작은 값을 로어 바운드로 표현을 하고, 에비던스의 로어 바운드다 해가지고, 그려서 엘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엘브를 최대화해서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겠다라는 게,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사용한 형태의 알고리즘들의 원칙공법입니다. 그럼 원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세타에서 x만을 기본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레이턴트 베리어블 z가 생겼고 그 z에 따른 프로버빌리티 매스 펑션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서 이게 또 파라미터에서 z에 기반하여 z와 x의 같은 확률 같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업데이트하는 함수가 달라지면 우리는 이 엘보 에비던스의 로어 바운드를 수와 세타에 대해서 최적화를 해서 최고 높은 값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MLE를 최적화하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은 이 엘보라는 값을 구해서 Z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기반으로 최적화를 하는데 얘를 우리의 로스 펑션으로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의 QZ나 Z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는 어떠한 형태든 띄게 되는 포인트미스, 그냥 프로버빌리티 특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최적화를 하는 과식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어떠한 세타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세타의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원래의 함수보다 항상 작은, 원래의 함수가 뭔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맥시멀 로그 라이클 그러니까 우리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어떻게 빨간색인 함수로 정해져 있는데 빨간색의 함수보다 항상 작은 엘보라는 파란색 함수를 만들어요. 그럼 파란색 함수를 그리고 이거 뭐 지금은 약간 쿼드라틱한 이차함수로 분사를 했는데 빨간색 함수는 넌 컨벡스하니까 얘를 최적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얘를 컨벡스한 어떤 형태, 하기 쉬운 형태의 파란색 함수로 근사를 하는데 이 근사를 한 함수는 항상 이 원래 최적화하려고 했었던 빨간색 함수보다는 작은 값입니다.
빨간색보다 작은 함수 로월 바운드를 기준으로 최적화를 하면 컨벡스 옵티마이저는 쉽죠. 여기에서 가장 높은 점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장 높은 지점에서 찾은 세타가 여기 새로운 세타의 파라미터예요. 새로운 파라미터 세타 U를 기준으로 또다시 이 로월 바운드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찾은 것은 2차 함수였던 거고, 그럼 여기에 기울기를 기반으로 이 빨간색보다 항상 낮은 로월 바운드, 초록색 함수를 찾죠. 그럼 초록색 함수를 찾고 나서는 여기 초록색 함수에서 최저점을 찾는 것도 최적화가 싫고 아마 여기일 거고, 그럼 여기를 기반으로 여기가 세타 미우가 되겠죠. 두 번째 뉴. 이런 식으로 로월 바운드를 찾고 로월 바운드 함수에서 최적화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로월 바운드를 찾고 로월 바운드 함수에서 최적화를 하고 이렇게 투 스텝으로 최적화를 하는 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expectation maximization에서 투 스텝으로 최적화를 했던 것처럼 이게 조금 더 제너럴하게 돼서 베스트 엘보를 찾고 베스트 로월 바운드를 찾고 베스트 로월 바운드라는 것은 결국 그 로월 바운드의 프로버빌리티를 잘 설정해주는 그 스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이 로월 바운드의 확률을 찾고 나서는 그럼 Q를 픽스한 다음에 픽스한 Q에 대해서 픽스한 probability 로월 바운드의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거기에서 가장 최적화되는 세타 뷰를 쓰는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가 최적화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엘보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엘보 로월 바운드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KL 다이버전스와 엔트로피라는 term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세타가 주어진 상황에서 X와 Z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세타가 주어진 상황에서 X, 그리고 세타와 X가 주어진 상황에서 Z, 또 이 XZ는 PZ에서 PXZ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죠. X와 Z가 동시에 나타날 확률은 Z가 나타날 확률에서 그 Z에서 X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확률은 우리가 이 서메이션, 로그의 프로버빌리티의 곱은 그냥 서메이션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얘를 따로 뽑아서 Z의 로그 Z의 P, ZX와 X와 얘를 또 다른 함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럼 이건 모든 Z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로그 PX 세타 기분 X이니까 얘는 그냥 그거의 전체 확률을 다 더해준 거이기 때문에 그냥 세타 기분 X의 probability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잘 보면 우리가 원래 처음에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펑션에서는 최적화하려고 했었던 게 세타 기분 PX의 로그 P에 이게 원래 최적화하려고 했었던 함수이고 이 원래 최적화하려고 했었던 함수의 로월 바운드가 이거였는데 이 로월 바운드는 다시 보니까 원래 최적화하려고 했던 함수 빼기 어떤 KL 다이버전스다. 이게 우리의 오리지널 오브젝티브였고 오리지널 오브젝티브보다 적은 값이 멜보였는데 얼마만큼 적냐라는 게 이 KL 다이버전스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최적화 함수, 맥시멀 라이클리후드의 로스 펑션은 엘보 로스 펑션에다가 이 KL 다이버전스 마이너스 플러스 커서가 더해진, 이게 더해진 게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 오리지널 오브젝티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KL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냥 이게 그냥 KL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살짝 조금 비투어를 해서 돌아서 머신러닝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데이터에 대한 패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결국 머신러닝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인포메이션 티어리입니다. 이것도 얘기를 해본 적이 저번에 있었는데, 어느 컨트에서 이야기를 했나요? 어떠한 데이터가 뭐 기상청이 맑음 맑음 흐림이라는 데이터를 주는데, 맑음이 100%다, 맑음이 99%다, 흐림이 1%다라는 게 있고, 맑음이 50%다, 흐림이 50%다라는 게 있으면 이게 훨씬 더 언설튼한 불확실한 상황인 거잖아요. 불확실한 상황은 그만큼 우리가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불확실하다는 것은 인포메이션을 갖지 않는 거랑 연계가 되는데, 이 불확실한 것은 디스트리뷰션이 퍼져 있을 수, 확률이 어떻게 이렇게 점점 균일하게 퍼져 있을수록 우리가 더 정보가 올 거고, 확률이 어떤 거에다가 몰려 있으면은, 내일은 거의 무조건 날씨가 맑겠구나 해서 여기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퍼져 있는 정도를 엔트로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엔트로피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퍼져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만큼 정보가 없다는 거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알기 위해 필요한 양, required information, 우리가 수족한 정보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엔트로피. 그래서 엔트로피가 가장 높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정보를 취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거든. 어떠한 한 배리어블, 한 날씨 변수에 대해서 이 정보량은 엔트로피인 거고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다른 배리어블을 가져와서, 다른 함수를 가져와서 걔가 어떻게 얘를 잘 설명하냐는 겁니다. 뭐 날씨가 좋을 때는 뭐가 있죠? 대비가 낮게 나나요? 비가 올 때는 대비가 낮게 나죠. 그럼 대비가 낮게 나는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대비가 높게 날고 낮게 나는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데, 정확하게 비가 안 올 때마다 대비가 낮게 날아요. 정확하게 날씨가 맑을 때마다 대비가 높게 날아요. 그렇다면 이, 이 날씨가 좋고 낮음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대비가 높게 날거나 낮게 날거나 하는 형태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하더라도 얘는 완벽하게 똑같은 거죠. 근데 얘네들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대비가 높게 남았을 때 얘는 70%로는 높게 날고, 날씨가 좋을 때 70%는 높게 날고 30%는 낮게 난다. 안 좋을 때는 30%로는 높게 날고 70%는, 뭐 20%는 낮게 날고 80%는 높게 난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지만 완벽하게 읽지는 않는다. 그럼 이게 완벽하게 읽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일치하냐?
이 제비가 낮고 높게 나는 정보로부터 날씨가 좋고 나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가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제비가 높게 나는지 낮게 나는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Q를 기반으로 이 원래 알고자 하는 P 디스트리뷰션을 모사하려고 하는 건데요. 얼마만큼 잘 모사할 수 있냐가 이 크로스 엔트로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결국 Q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잘못된 실제 날씨 디스트리뷰션이 아닌 대비의 높고 낮음의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얼마만큼 더 필요한 정보가 있지? 더 정보가 필요하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와 더 조금 비슷하게 사용되는 메저가 KL, Clark Library Divergence, KL Divergence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디스트리뷰션 P와 Q가 있을 때 걔네들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형태이고요. 여기에서의 함수는 px 로그 qx분의 px라는 형태로 KL 다이버전스 식이 디피니션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로그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엔트로피 마이너스 크로스 엔트로피 마이너스 HP가 하나 데이터의 엔트로피였고 마이너스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였으니까 네. 마이너스 엔트로피에 플러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한 게 KL 다이버전스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정보량이 적은 거잖아요. 그럼 엔트로피라는 것은 하나 데이터에 대해서의 엔트로피라는 것은 결국 HP 마이너스 KL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의 정보량, 그러니까 부족한 정보량, 엔트로피인 것은 두 변수에서의 부족한 정보량에서 두 변수가 가지고 있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KL 다이버전스는 어쨌든 둘 다 데이터 분포에서의 차이를 기반으로 이 데이터 분포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메저이긴 한데 KL 어, KL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두 분포의 차이만 따로 떼어낸 값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그 불확실성을 모델 Q를 통해서 인코딩하려고 할 때 드는 분포. 그러니까 HP는 분포 P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어떤 데이터 분포 P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확률이 있었을 때 거기에 가지고 있는 자체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면은 HPQ는 원래 가지고 있는 P의 불확실성이 나타나져 있잖아요. 그 P의 불확실성을 Q로 나타내려고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 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것은 결국 P의 불확실성의 Q로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었을 때 생기는 차이까지도 합쳐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차이만, 그 원래 P에 대한 불확실성이랑 상관없이 그 P와 Q 분포의 차이만 따지려고 하는 게 KL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는 이와 같은 다음의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KL 밸류는 이러한 식의 과정에 의해서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된다. 어떤 두 분포가 있었을 때 지금 두 번째 분포는 여기고 첫 번째 분포는 확률이 이렇게잖아요. 두 분포의 확률이 차이가 났을 때 이 확률들이 차이가 난 만큼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차이가 난 확률을 어떻게 다 계산을 할 거냐. 그럼 각 확률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X라고 하면 이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PX인 거잖아요. 각 해당 확률에서 이 PX의 차이와 로그 PX와 로그 QX의 차이를 기반으로 프로버빌리티의 차이를 빼준 게 KL 다이버전스다. 결국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다. 근데 얘는 PX를 기준으로 이게 PX고 이게 Q라고 하면 PX를 기준으로 로그 PX 마이너스 로그 QX를 한 거잖아요. KL QT라고 하면 얘는 또 마찬가지로 QX를 기준으로 로그 PX 마이너스 QX 로그 QX 로그 QX 마이너스 PX 로그 PX 음, 이렇게 식이 써질 수가 있죠. 그럼 이 계산과 KL PQ는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확률 분포를 기준으로 걔네들의 차이를 계산할 것인지에 따라서 값이 다르는 거고 KL 다이버전스도 다르고 크로스 엔트로피도 값이 다르다. 얘네들은 시메트릭한 값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두 분포 간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메저다. 특정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했었던 엘보 알고리즘은 이 로그 PX 맥시멀 라이클리후드를 로얼 바운드를 최적화해서 최대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얘는 결국 오리지널 함수에서 어떠한 KL 다이버런스 QZ와 P, 세타, Z, X 세타가 기분된 상황에서의 Z와 QZ의 KL 다이버런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최적화하려고 했었던 문제는 이 엘보가 QZ의 로그 Q분의 P였던 거고 QZ의 로그 Q분의 P는 KL 다이버런스 텀에 의해서 QZ 로그 P분의 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결국 마이너스 해주면 얘네들이 반대로 되는 거니까. Q분의 로그 Q분의 P는 마이너스 Q와 KL 대별수 Q와 P의 차이다. KL 다시 써주면 Z와 P, Z, Z, 뭐, 어, 아, QZ의 로그 QZ, P죠. P의 Z, P, Z, Z, P의 QZ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 q z의 로그 q z q z q니까 원래 우리가 더하려고 했었던 일부의 마이너스 KL 다이버런스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최적화를 하는데 그 Q와 Z에 대해서 Q와 세타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적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으로는 이게 결국 expectation 스텝인데 이 스텝인데 세타를 처음에 고정을 합니다. 세타를 고정을 하고 나서 이 함수를 최적화하는 것은 결국 QZ가 X세타, 이 PZ, X세타, 이 함수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0이 되게 만들면은 로어 바운드 자체가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최적화하려고 하는 함수, 로그 함수가 이 정도라고 하면,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크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는 이- 그 지금 로스는 마이너스 KL 플러스 로그 라이클리후드니까 이게 에비던스니까 로그 이 X 세타 기분 X는 로스에다가 KL 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그 P 함수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로스 더하기 KL 값이 되는 건데 여기서 세타를 우리가 고정을 했다고 하고 세타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려고 해. 그럼 여기에서 얘를 최적화하는 것은 로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KL을 0으로 만들어줘서 로스를 0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오브젝티브 펑션이 KL 차이만큼 빼지고 거기에 로얼 바운드가 뒤쳐져 있는데 로얼 바운드가 실제 오리지널 함수보다 이 KL만큼 뒤쳐져 있는데 이 KL만큼 뒤쳐져 있는 것을 완전히 땡겨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스텝. 그럼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럼 이제 KL 다이버런스를 땡겼는데 여기에서 이제 Q를 픽스합니다. 그럼 Q를 픽스한 상황에서의 세타를 최적화를 해요. 그럼 지금 그 전에 스텝이 이 스텝이었어요. 원래 오브젝티브가 있고, 로스가 있고, KL이 있었는데, KL을 0으로 만들도록 Q를 최적화를 해서 얘네들이 로어 바운드가 실제 값과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로어 바운드가 실제 값이 똑같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Q를 픽스를 하고, 여기서 최적화를 하면은 이것은 세타가 올드에서 최적화에 따라서 아예 새로운 세타로 바뀌기 때문에 아예 값이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증가하는 것은 지금 세타에 대해서 로스 펑션을 최적화하는 거니까 우리가 결국 최적화하는 것은 이 로스 엘보를 맥시마이즈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로스를 맥시마이즈 하면 세타 올드에서 이 파란색만큼 로스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럼 로스가 증가하면은 여기에서 세타가 바뀌었기 때문에 Q와 P 디스트리뷰션이 차이가 나서 새로운 KL 다이버런스가 생기는데 이게 얼마만큼 생기는지는 모르고 근데 결국 이 전체의 라이클리후드는 이거와 이 원래의 로스와 KL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모르는 값이지만.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스텝으로는 다시 이 스텝으로 들어가서 이게 방금 맥시마이징 스텝이었고
이 스텝으로 들어가서 다시 KL 다이버전스를 줄여주도록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Q를 설정하고 KL 다이버전스를 다시 줄였으면 다시 이제 새로운 세타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 전체가 로스인데 이 전체의 로스를 다시 올려요. 로스가 이만큼 가는, 로스가 세타 뉴로 로스가 올라가는 거고 로스가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형태의 그 KL 다이버전스 오차가 생기면서 이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되겠죠. 즉, 이 반복되는 과정은 최적화를 진행을 하는데 최적화를 했었을 때 이 M 과정에서는 우리가 올리게 되면 로스를 기반으로 로스를 최적화를 해서 값을 올리게 되면 그 값보다 그 값이 최소한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값보다 더 높은 값이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제너럴한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을 쓰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떠한 세타 파라미터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여기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세타를 고정하고 QZ를 최적화를 해요. 여기서 QZ를 최적화하는 것은 KL 다이버전스 P와 Q를 0으로 만드는 거였죠. 여기서 P는 이거, Q는 이거. 그래서 이 함수, 원래 세타가 고정된 상황에서의 세타와 X가 주어졌을 때 Z의 확률을 QZ로 완전하게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면 이 함수가 아예 동일한 함수이니까 KL 다이버전스가 0이 됩니다. 그럼 0이 된 상황에서 그럼 이 QZ라는 함수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최적 QZ를 기반으로 코스트 펑션을 구성을 하고 그럼 이 코스트 펑션 여기에서 엘보를 이 로스 펑션을 다시 최대화를 하면 새로운 파라미터가 된다. 그게 맥시마이제이션. 그리고 얘네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 제네럴하게 엑스펙테이션과 맥시마이저를 이용해서 넌 컴플렉스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최적화를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최적화하는 것은 이 결국 로스 펑션인데 이 글로벌한 로스 펑션의 최대를 찾았다라고 하면은 그 여기에서 최적화된 세타도 결국 원래 우리의 오브젝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글로벌한 맥시멈이다 라는 것도 증명이 돼요. 이게 글로벌하게 최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게 KL 다이버전스인 거고, 그 KL 다이버전스만큼 얘의 분포를 다시 올려줘서 최적화가 되는데, 그럼 그만큼 엘보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엘보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 글로벌 맥시멈, 이전의 엘보가 글로벌 맥시멈이었다는 거와 컨트라딕트 하기 때문에 항상 엘보의 글로벌 맥시멈을 찾았으면은 전체 로그 라이클리후드도 맥시멈이다라는 게 증명은 됩니다. 물론 EM 알고리즘 자체가 로컬 옵티머를 찾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글로벌 옵티머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가 K-민스도 그랬고 GMM에서도 그렇고 결국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찾고 그러니까 먼저 파라미터가 고정이 돼 있었어요. GMM이라고 파라미터가 고정이 돼서 두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가 고정이 돼 있고
그 파라미터가 고정된 상황에서의 각 포인트들을 얼라이먼트를 했죠. 얘는 여기에 포함돼 있어. 데이터를 얼라이먼트 했는데 DMM에서는 얘를 확률적으로 소프트하게 얼라이먼트를 했죠. 이게 결국 클러스터에 맞춘 확률, 데이터와 파라미터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클러스터일 확률을 기반으로 Q 스타테스트를 최적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expectation이면 맥시마이제이션 과정으로 갔었을 때는 그럼 Q가 정해져 있었을 때 각 데이터가 이 클러스터에 들어갈 확률, 이 클러스터의 확률, 이 정해졌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로스 펑션을 설정해가지고 여기서 세타는 이 데이터 우리가 얘를 가우시안으로 표현했으니까 가우시안의 뮤 시그마 오메가였잖아요. 뮤 시그마 오메가를 업데이트하다 보면은 데이터의 중앙으로 얘네들이 옮겨지는 거죠. 데이터의 중앙으로 옮겨지는 게 세타 뮤를 찾는 과정. 세타 뮤를 찾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데이터를 얼라인하는 과정이 expectation 그리고 maximization 이것을 계속 반복했었던 것 같은데요. 반복했는데 이게 꼭 Z가 클러스터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든 우리가 그게 어떤 용도이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제너럴하게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다. 그럼 단순히 이 알고리즘에서 GMM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Z의 probability 그리고 Z가 결정된 상황에서의 그 세타로부터 X를 사용할 수 있는 probability를 이게 가우시안 모델을 기반으로 가우시안 probability density 펑션으로 만들어진 게 GMM이다. 그래서 제너럴한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에서 약간 특수한 케이스인 게 GMM이다.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사용한 게 GMM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최적화할 수 있을 때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전체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로스 펑션의 KL 다이버스만큼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얘를 아예 끝까지 다 끌어올렸잖아요. 끝까지 다 끌어올려서 타이트한 바운드까지 만들어냈고 엘보가 로그 오리지널 코스트 펑션 로그 라이클리후드까지 똑같이 되도록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 다 로그 라이클리후드 다 끌어온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조금 더 다 끌어올려 놓은 엘보를 그 세타를 기반으로 업데이트해가지고 조금 더 올리고 이 과정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올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얘의 조금 더 쉬운 프랙티컬한 형태로 보면은 우리는 KL 다이버전스를 0으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쨌든 이것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하면 얘를 줄일 수 있는 Q를 찾자. 그래서 Q를 찾아서 새로운 토스트 펑션, 새로운 엘보 펑션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엘보 펑션을 만들어낸 상황에서 여기서 이 엘보를 또 최적화를 하는데 아예 최적화, 지금 새로운 엘보에서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의 세타 뉴 파라미터를 찾는 것도 어려우니까, 최적화가 어려우니까 여기서보다는 그냥 어떠한 형태의 파라미터 셋이든 그 전보다 좋은 것을 찾자. KL 다이버전스도 0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의 그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Q스타를 찾고, Q스타가 픽스된 상황에서도 엘보를 조금이라도 증가시키는 세트 파라미터를 찾아서 이 두 가지만을 반복해서 최적화를 하자라는 게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적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결국 여기서도 코스트가 점수적으로 증가하고 여기서 코스트가 증가하고 코스트가 증가되는 스텝을 계속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이 계속 증가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맥시멀 라이클리후드에 부여하여 점점점 최적화가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DMM은 클러스터링을 확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궁금, 이치 클러스터가 어떤 다른 형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됐었을 때 각 데이터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각 데이터들의 확률을 계산을 했었던 거고요. 이게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프로버빌리스틱한 디스트리뷰션이어도 상관이 없고, 걔네들의 믹스처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럼 믹스처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쨌든 각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 Z라는 Z는 1, 어떤 디스트리뷰션 Z는 3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클러스터링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결국 레이턴트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에 맞춰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히든 스테이트에 기반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적화할 수 있다. 이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 최적화 알고리즘은 제네럴하게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에 다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최적화하는 것은 원래 오브젝티브 펑션을 놔두고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엘보를 최적화하겠다. 로얼 바운드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하고 로얼 바운드를 이용해서 로얼 바운드를 끌어올리고 끌어올려진 로얼 바운드를 새로운 파라미터로 업데이트하고 다시 끌어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하면 항상 뭉투니컬리하게 인크리징 되면서 수렴이 되는데 물론 이게 완벽한 컴플렉스한 옵티마이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넌 컴플렉시티가 있어서 로컬 최적화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그 문제는 지금 expectation 마이너스에서 그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 세타가 주어졌을 때 X와 Z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혹은 세타 X가 주어졌을 때 Z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 확률을 구하는 게 어, 꽤나 일반적인 모델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뭔가가 이게 구하는 게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이 과정 자체가 복잡한 모델에서는 어려워서 샘플링 기반에서 얘네들 확률을 그냥 예측하는 정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걸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고 해서 얘네들이 뭐 결국 딥러닝을 가다 보면 VA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의 원리에 기초적인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내용도 조금 복잡하고 이 과정이 조금 시간을 들이면서 식들도 보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쭉 점검해 보면서 이 GMM과 EM, GMM에서 클러스터링에서 GMM으로 확정되는 과정, 그리고 GMM에서의 최적화는 이 EM이 K-민스와 GMM과 제너럴한 EM이 최적화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레퍼런스의 다양한 GMM과 EM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많은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